윤석열 국회 본회의장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김민주 기자.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12.3 쿠데타 당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곽 사령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 지난 3일 쿠데타 당시 윤석열의 전화 지시 내용을 밝혔다. 곽 사령관은 그 지시 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며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고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후에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됐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했다면서 1시 9분부로 국회뿐 아니라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를 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을 시켰다. 이탈시킨 이후에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 이것이 당시 제가 지시 조치를 하면서 판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로부터 707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한 번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상은 없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과의 전화는 707특 임단 이동 관련 통화 외에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은 두 번째 통화가 있었던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윤석열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 뒤 직접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윤석열이 지휘통제실 방문도 모자라 직접 일선 사령관에게 통화해 병력 이동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작전 지시까지 내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내란 수괴 혐의는 더욱 뚜렷해졌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곽 사령관의 증언이 대체로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무리가 있다, 더 이상 무리수를 두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고 사령관이 알겠다 하지 마라 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곽 사령관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폭로했다. 곽 사령관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의 질의에서 제가 오전까지는 12월 3일 TV를 보고 비상계엄령 상황을 인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였는데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12월 1일 일요일 정도 됐다며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머릿속으로만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 구상 정도만 하고 있었다.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한테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예하 여단장들도 혹시나 이미 그 상황을 미리 안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당일날 투입하면서 이야기했다며 비상계엄이 아니고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염두되는 상황 인식이 더 컸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다만 곽 사령관은 오전 조국 대표와의 질의응답에서 검찰이 수사에서 내란죄 주요 피의자 윤석열을 빼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곽 사령관은 수사를 받을 때 수사 담당 검사가 김용현을 중심으로만 질문했느냐는 취지로 조 대표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추가 증언을 했지만 오전까지만 해도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윤석열과 통화가 한 번이 아니지 않냐. 말을 해야 속죄가 된다고 여러 차례 추궁하자 그제야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통화 시간만 일부 밝히고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오후 국회 본회의로 인해 국방위가 정회하던 중 곽 사령관은 박 의원과 만나 본인이 군형법상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서 공익신고를 하게 됐고 이에 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지시한 사실,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미리 임무를 준 사실 등을 추가로 털어놓게 됐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곽 사령관은 관련자들이 증언을 맞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 회의에는 12.3 쿠데타 당시 핵심적으로 움직였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당시 핵심 가담자인 장성급 장교들은 모르는 상황이다, 관련자가 아니다 등 모르쇠로 일관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김용대 육군 드론작전 사령관에게 북한 평양의 드론을 침투시키라고 한 것이 누구냐며 김포와 연천에서 띄웠다고 한다. 그런데 주말에 드론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불이 탔다. 증거 인멸한 것 의심된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그렇게 말한 거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컨테이너는 감전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다고만 답했다. 김 의원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관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면서 TF 부대 20명은 왜 모여서 대기했냐고 물었지만 문 사령관은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갔던 요원은 어떤 사람이냐고 되물었지만 문 사령관은 사령부 인원 10명이 갔다. 어디 투입되라는 지시는 없었는데 중앙선관위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21시까지 대기하라고 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70 수여단과 13공 수여단은 누가 대기시켰냐, 포고령 법률 검토는 누가 했냐, 정치인을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넣으려고 한 것이 맞느냐 등 여러 질의가 나왔지만 관계자들은 모른다, 관계자가 아니다, 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